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정유화학 태양광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도 높아졌던 구간이고, 금리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년도 시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정유화학, 태양광 섹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빈자리가 매우 크고요. 그리고 그동안 과소 투자 때문에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에너지 가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호조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석유화학은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업체 중에서는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LG화학, SO일, 롯데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 텐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 특히나 1, 2, 3월 달 중에 에너지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지금 보시는 차트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과 미국의 디젤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디젤 쇼티지 현상이 심화된 것은 발전용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같은 에너지원들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는 바람에 대체 발전 수요로 디젤이 사용되게 되었고요. 이 디젤 수요가 발전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디젤 쇼티지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이 난 이후에 석유 제품 수출량을 큰 폭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넘버원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지역들로 수출을 많이 늘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은 문제가 됐죠. 미국의 석유 제품 재고가 몇십 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미국 정유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석유 제품 최소 보유량 이런 법안들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은 지금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수출량이 줄어들어 버리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올해 미국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받았으면서 어느 정도 발전을 충당했었는데요. 미국이 수출량을 줄이게 되면 아마 유럽은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겨울 그리고 내년 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유럽에서는 이벤트가 또 대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11월 말인데요. 12월 초가 되면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023년 2월이 되면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 점으로 찍혀있는 이 지역들은, 이 설비들은 러시아가 지분을 보유한 유럽에 위치한 정제 설비들인데, 이 설비들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근데 12월부터는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설비 가동에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 2월이 되면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유럽이 지금 디젤 필요량의 30% 정도는 러시아부터 받아쓰고 있어요. 그 물량들이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겨울에 디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량까지도 줄어버리면 아마 유럽은 아시아로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시아의 디젤 쇼티지도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트럭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디젤 쇼티지는 결국은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디젤 쇼티지는 연쇄적으로 휘발유 쇼티지나 납사 쇼티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를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당연히 건드려지면 천연가스 가격도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이 줄어들 거고 EU의 대러 제재 이슈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석유 제품 쇼티지가 좀 이번 겨울에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럽과 중국입니다. 올해 중국의 에너지 수입량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의 가스 수입량, LNG와 PNG 수입량은 9월 누적으로 10%가량 줄었고요. 이 중에서 LNG 수입량은 대략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PNG보다 LNG 수입량이 더 많이 줄어든 거죠. 이유는 제로 코로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LNG 수입량이 중국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유럽에서는 올해 LNG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가스 재고가 지금은 대략 90% 정도 차 있는 상황인데, 그게 중국의 수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내년도쯤에는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 정책이 조금은 2020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이 가스 수입량을 많이 줄였었는데, 특히나 LNG를 많이 줄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재고 확보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원유 수입량이 올해 중국이 9월 누적으로 대략 한 5% 정도 줄었는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줄어든 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 코로나 영향일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가스와 원유 같은 에너지 수입량을 많이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미뤘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을 한 번 더 건드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유럽의 재고 현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럽의 가스 재고가 지금 현재는 90%지만 러시아로부터 물량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 2, 3월 정도가 되면 시나리오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한 30% 수준까지 재고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 4월 달이 지나고 나서 유럽은 가스 재고를 다시 90%까지 채워야 합니다. 그 구간이 중국이 수입량을 확보하는 시점과 겹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에너지 가격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EU의 대러 제재 이슈라든지 이번에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이슈들, 중국과 유럽에 대한 이슈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번째 이슈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석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석탄 같은 경우가 올해 글로벌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ESG 이슈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력 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석탄을 가지고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미국의 석탄 가격이 2022년 초만 하더라도 2, 3불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대략 한 7, 8불까지 올라와서 3, 4배가량 올랐죠. 실제로 미국의 석탄 하는 업체들이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0배에서 20, 30배까지 오른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ESG를 강조하는 미국이 석탄을 이렇게 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발전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5배, 6배까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석탄이 지금 천연가스 가격보다 더 비싸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ESG 관점에서도 그렇고 절대 가격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석탄 발전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참고로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대략 한 20% 정도가 됩니다. 아마 올해 좀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올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석탄 발전량은 늘렸죠. 그래서 유럽의 석탄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올해 석탄 생산, 석탄 발전을 최대한도로 늘려서 전력 생산에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ESG가 후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탄 발전 늘리면서 이 전통 에너지원들, 특히나 원유라든지 가스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아마 올해 있었던 현상들이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석탄 가격이 너무도 비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가스 발전이라든지 디젤 발전을 늘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에너지원들 간의 순환참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전력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 작년, 올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에너지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서로 에너지원들 간의 순환참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를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건 석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다른 에너지원들로 발전원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내년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수요 파괴 때문에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경유 마진, 디젤이죠. 디젤 마진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디젤 재고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디젤로 수요가 이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디젤 안에는 사실은 항공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유의 수요가 향후에 길게 봤을 때 개선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보면 사실 디젤의 이 쇼티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젤의 쇼티지가 지속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정유사 입장에서는 디젤을 더 생산하고 싶겠죠. 디젤을 더 생산하는 방법은 가동률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정유사들의 가동률은 거의 풀
가동 상태입니다. 이유는 워낙 지금 뭐 모든 제품들이 쇼티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풀 가동하지 않는 업체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률은 풀인 상태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디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윤활 기율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휘발유도 좀 줄일 수 있겠고, 다른 제품들의 생산을 좀 줄이는 거죠. 완전히 100%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최적화된 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 수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윤활 기율을 줄여서 디젤을 늘리다 보니까 윤활 기유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휘발유를 줄여서 디젤을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휘발유의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휘발유의 쇼티지가 나타나면 납사까지도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디젤 쇼티지 때문에 나타나는 풍선 효과가 모든 제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정유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정제 설비의 증설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정유 업체들은 설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설비의 순중설이 회색인데요. 2028년까지 보시면 향후 설비가 늘어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에 수요도 같이 줄어들겠지만 절대적인 수요의 레벨은 설비 순증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구간이 지속이 될 거고요. 이거를 토탈 해보면 오른쪽 그림입니다. 2020년부터 30년까지 수요 증가는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설비 증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설비의 증설보다 수요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정유업체들은 다소 긴 기간 동안 높은 실적, 좋은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리스크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수요의 파괴입니다. 수요가 정말 너무 많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 감소가 나타날 테니까 정유업체들도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유업체들을 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수요 파괴의 상황만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정유업체들의 실적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리스크로 보실 부분은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 확대입니다. 중국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 탈탄소 정책을 강화하면서 석유 제품 수출량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내수가 워낙 수요가 나빠져 버리니까 이 석유 제품 수출 통제를 조금씩 완화시켜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2월 달에 시행되는 EU의 석유 제품 금수 조치, 러시아 석유 제품 금수 조치 때문에 러시아의 생산량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내년 1, 2분기 때 나타날 것 같고요. 이러한 러시아 석유 제품 생산량의 감소가 어느 정도 중국의 수출 증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가 워낙 좋았던 구간입니다. 이유는 전통 에너지원들, 가스, 석탄, 디젤 이런 제품들이 워낙 강하게 튀어오르다 보니까 전기는 생산을 해야겠는데 전통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유럽의 그런 액션들 때문에 올해 태양광 설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났었죠. 근데 문제는 유럽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태양광 패널의 수입량도 많이 늘어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2022년 올해 과거 대비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나간 태양광 패널의 수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의 재고가 유럽 내에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 설치 수요에 대한 니즈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패닉 바잉 국면은 내년도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재고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나타났던 패닉 바잉 국면은 이제 좀 종료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나간 태양광 모듈의 평균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21년부터 22년까지 계속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럽 내 구매 수요가 조금은 약화된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많이 올랐었는데요. 내년도에 폴리실리콘 증설은 최소 50%에서 80%로 추정이 됩니다. 현저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은 내년도에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의 하락은 결국은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태양광 체인의 가격은 23년 내년까지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은 조금씩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 태양광 업체들,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생겨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미국이 중국 신장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을 6월부터 펼치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량 중에서 대략 한 98%가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는 대부분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중국 제품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으로 물량들을 늘리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말 12월 초 정도가 되면 이 미국이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태양광 패널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조사들이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결론이 아마 올해 말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내로 들어가는 동남아 패널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연초에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솔루션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에 캐파를 증설할 계획이고, 그에 발맞춰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업스트림까지 내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연말 연초에는 뚜렷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연간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태양광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을 주시하면서 수익성을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큐셀과 경쟁하는 미국의 펄스솔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미국 내의 비중이 높고 미국향 증설이 뚜렷하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황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고요. 원가는 높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이 워낙 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두 가지 차트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석유화학 설비의 가동률, 중국 내 가동률은 80% 미만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가동률이 이 정도로 낮진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있는 상황을 가동률이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의 수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화학 업황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봉쇄 완화 정책이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트리거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죠. 특히나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유럽과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 수요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에너지 가격 때문인데 결국은 미국 유럽이 회복이 되려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 줘야겠죠. 근데 앞서서 제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 유럽의 수요 회복을 저희가 기대하는 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미국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유럽의 화학 제품 가격은 아시아보다 대략 한 2배 이상 비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 이 둘 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결국은 유럽, 미국의 수요가 둔화된 것을 증명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체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여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그게 결국은 미국 유럽의 수요를 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화학 업체들의 시황이라든지 실적 혹은 주가들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유럽의 설비들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설비들이 지금 가동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화학업체인 바스프 같은 경우도 에너지 관련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설비들이 되게 오래된 설비들이 많아요. 40년에서 50년 된 설비들이 많은데 이런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설비들이 한계 설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향후에 좀 길게 봤을 때는 폐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학 쪽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와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 안정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학 업체들을 보실 때는 내년도에는 일단 본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최근 들어서 신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좀 모멘텀이나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 중에서 LG화학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격적인 배터리 셀 확장에 발맞춰서 최근에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캐파 확장을 뚜렷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26년도에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는 기존의 가이던스가 26만 톤이었는데요. 새롭게 발표된 가이던스에 따르면 28만 톤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27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34만 톤 플러스 알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는 뚜렷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이 8.8만 톤이니까 34만 톤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LG화학이 업스트림, 특히나 니켈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리튬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극재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LG화학에는 중국 양극재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국 양극재 법인의 법인명이 리유라는 법인명인데 실선을 보시면 리유의 순이익률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는 막대 차트는 경쟁사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그려놓은 게 실선은 순이익률이고요. 막대는 영업이익률인데 현저하게 모든 분기에 걸쳐서 이익률이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유라는 양극재 법인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라고 하면 오른쪽인데요. 리유는 전구체를 100%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 법인 같은 경우는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벤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법인도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벤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광물을 싸게 조달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LG화학 양극재의 지금 현재 높은 이익률을 지금 시현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화학도 업스트림을 확장을 하면 할수록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고려은과의 MOU 확대라든지 그리고 LG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그룹과의 MOU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스트림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LG화학의 양극재가 높은 이익률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캐파 확장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LG화학 양극재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LG화학은 LG그룹 배터리 소재 내재화의 중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탑픽으로 LG화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SOL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높은 정제 마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정유 쪽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롯데케미칼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배터리 소재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 미국 내 배터리 소재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음극재, 리튬 메탈 음극재 사업, 그리고 전해액 ESS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정밀과 일진머티리얼즈가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는 내년에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가치까지도 부각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돌아서는 속도는 다소 좀 느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룹 내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되기는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업적인 전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큰 그림에서 2023년도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다소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시황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만약에 반대로 작용을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에너지 가격이 내년도 내내 하락하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 패턴에서 조금은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화학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더 무게를 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화학보다는 에너지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인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시장이 회복되길 기도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좋은 성과를 다들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